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최응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연인을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오늘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해를 넘긴 채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을 짚어보는 새해 심층 취재 보도. 오늘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도내 학생들의 학력 문제를 분석합니다. 시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오늘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전 사장은 보석 취소와 함께 구속 수감됐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최 전 사장이 개입한 강원랜드 채용 비리 규모가 상당하고 공공기관의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차와 2차로 채용된 강원랜드 교육생 500여 명 가운데 90% 이상이 부정청탁 대상자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의원 전 비서관인 김모 씨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맞춤형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여해 응시자 33명 중 김 씨만 채용 조건이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사장은 심경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나 좀 있으시면 한마디만 좀 해주시죠. 법원은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 권모 씨에 대해서도 최 전 사장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이 채용 업무의 신뢰를 저버린 것뿐 아니라 청탁으로 채용될 수 있다는 왜곡된 인식을 국민들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은 현직 검사가 외압 등을 폭로해 재수사로 이어졌고 권성동과 염동열 국회의원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최흥집 전 사장이 유력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현재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상견례를 앞둔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수법이 반사회적이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A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30년간 전자발찌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범죄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를 넘긴 채 해결하지 못하는 현안을 짚어보는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도내 학생들의 학력 저하 문제를 분석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관점의 차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시 확대를 앞두고 대입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도내 수험생들의 수능 성적은 전국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국어와 수학 나 과목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표준 점수 평균이 가장 낮았습니다. 자연계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 역시 전국 15위였습니다. 전체 표준 점수 평균은 전국 16위로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국어와 수학 나, 영어 과목의 1, 2등급 비율도 전국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시도별 비교가 가능한 마지막 학업 성취도 평가였던 지난 2016년. 도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기초학력도 전국 최하 수준이었습니다.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강원도 입시 결과를 보면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춰주고 대거 탈락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학력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는 자료들이죠. 사정이 이런데도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결국 국정감사장에서까지 이 같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로는 어때요? 전국 시도교육청 중 기초학력 신장 보장 시스템 초등학교
활용률이 27.7%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2022년부터 수능 위주의 정시 비중이 높아지면 도내 학생들의 학력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학 입시 지원 대책 강화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진학지원센터 설치와 대입지원관 추가 배치, 강원 행복고 확대 등이 구체적 추진 방안입니다. 대입제도 연구, 수능 데이터 분석, 고등학교 정기고사 수능형 문제 출제, 맞춤형 진학 지도까지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센터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선에 성공한 민병희 교육감, 전국 하위권 학력 문제에 대한 우려를 씻어내기 위해서는 공허한 구호보다 객관화된 지표가 더 필요한 때입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최근 봄방학을 없애고 1월에 졸업식을 하는 학교가 늘면서 2월 졸업 시즌도 옛날이 되고 있습니다. 진학을 앞둔 학생과 교사 모두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인데요. 현장의 반응도 좋습니다. 윤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졸업생 이름이 한 명 한 명 불려지고 앞으로 나가 졸업장을 받습니다. 담임교사는 제자들의 중학교 진학을 축하하고 응원합니다. 꽃다발을 들고 졸업식을 찾은 가족들은 사진과 영상을 남기느라 분주합니다. 이 학교는 올해 처음으로 졸업식을 1월에 열었습니다. 수업 일수를 맞추기 위해 겨울방학은 2주 정도 늦췄지만 2월 학사 일정은 없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준비된 기간이 많아지니까 더 나아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12월 말 겨울방학을 했다가 2월 초 다시 일주일가량 개학을 하고 졸업식을 한 뒤 봄방학에 들어가는 학사 일정이 바뀌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초중 고등학교 613곳 대부분이 1월 안에 졸업식을 마칠 예정입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원 인사도 2월 1일자로 실시합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새 학교와 새 학년을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이동한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함께 새로 만들고 안정적으로 3월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졸업이 대세로 자리 잡았지만 일각에선 빨라진 졸업 시즌으로 인해 상급 학교 입학 전까지 학생 관리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MBC 뉴스 윤하은입니다. 올해 강원도는 해양 수사 분야 가운데 자원 회복과 북한의 교류 협력을 집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 3,100억 원의 예산이 어떻게 쓰일지 배연환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남북 화해 시기를 맞아 강원도는 올해 남북 해양 수산 분야 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 교류 협력이 정부 허가를 받은 가운데 이르면 상반기에 금강산에서 남북 연어 양식 사업 교류를 위한 포럼이 개최되고 연어 사업 기초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안변 지역의 연어 부화장과 연어 양식장을 건설하는 문제를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 중에는 북한 측의 가시적인 답변이 오면은 동해안 해양 수산 분야에는 국비를 포함해 모두 3,165억 원이 투입됩니다. 동해안 3단계 개발과 연안 정비 사업 등 국가 항만과 어항 개발에 가장 많은 1,869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에서는 어업인들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오징어와 명태 등 주요 어종의 자원 회복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명태 방류 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돌기 해삼의 양식과 유통 판매 등 수산업 육성에 160억 원이 투입됩니다. 고성 해준 경관지구와 양양 서핑 특화 지구 등 레저 관광 분야에는 164억 원이 배정돼 사업이 진행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명태와 오징어 자원 회복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수산 양식을 좀 활성화시켜내서 연어라든가 돌기 해삼을 양식을 위판장 정비와 해수 공급 시설 신설 등 수산 가공 유통 분야에 138억 원, 어업용 면세유 지원과 어가 도우미 등 어업인 복지에는 모두 256억 원이 지원됩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강원도 의회와 18개 시군의회 의원들의 의정비가 모두 결정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의원 의정비는 3,375만 원에서 3,690만 원으로 315만 원, 평균 9.3% 인상됐습니다.
평창군 의회가 29.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정선 21%, 태백 17%, 삼척 14%, 춘천시 의회 1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강원도 의회와 홍천, 횡성, 고성군 의회는 월정 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인 2.6%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초등학교 중 13곳이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374곳 초등학교 중 신입생이 없어 예비 소집을 실시하지 않은 학교는 13곳이었습니다. 이 중 본교가 8곳, 분교는 5곳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영월이 3곳으로 가장 많았고 홍천, 횡성, 정선이 각각 2곳, 양구, 삼척, 강릉 등이 1곳씩이었습니다.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강원경찰이 지난 9월 전담 수사팀을 만든 데 이어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 전담팀을 꾸렸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1000건에 달했고 피해액도 120억 원이 발생하는 등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은 피해 분석 결과 60대 이상 노인 비율은 11%에 그쳤고 오히려 40, 50대가 62%, 30대 이하 피해자가 27%를 차지했습니다. 시민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춘천시 시민주권위원회가 오늘 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민주권위원회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된 일반 시민 10명과 시민, 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10명, 춘천시 의회 의원 3명 등 모두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춘천시의 시민주권 정책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레일이 오늘부터 설 연휴 열차 승차권 예매에 들어간 가운데 경춘선과 강릉선은 내일 하루 실시됩니다. PC와 모바일, 역 창구 등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승차권 예매는 온라인 예매는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가 가능합니다. 예매 대상은 2월 1일부터 7일까지 운행하는 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의 열차와 관광 전용 열차 승차권입니다. 올해 도내 초등 돌봄 교실이 22곳 더 늘어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지난해보다 440여 명이 증가한 11,900여 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국고를 지원하고 신학기 초등 돌봄 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에는 춘천 4곳을 비롯해 원주 4곳, 강릉 3곳, 속초 1곳, 동해 2곳 등 총 14곳에 국고 보조금이 교부됐습니다. 춘천시가 이달 말까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이번 달에 한꺼번에 내면 납부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월 연납의 할인율은 7.5%, 6월 연납의 할인율은 5%입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시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10%가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신규 신청자는 춘천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강원도가 새해부터 새롭게 모집하는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신청자가 첫 주 만에 올해 모집 인원 3,156명의 30%가 넘는 1,023명이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는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주가 15만 원, 도시군이 20만 원을 부담해 5년간 적립하면 만기에 3천만 원을 받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이후 현재까지 3,014명이 가입했고 96%의 높은 계약 유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런 추세라면 올해 확보한 예산을 초과해 모집이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며 서둘러 가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강원도는 새해 위임국도 정비를 위해 69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해 대비 23% 이상 많은 수준이며 전액을 확보할 경우 건설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강원도는 도내 국도의 25%인 10개 노선 491km, 교량 125곳, 터널 10곳을 위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제군이 올해를 평화시대 도약을 준비하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인재발전 프로젝트에 나섭니다. 인제군은 국도 32호선 대체 노선 신설과 내설악에서 금강산을 연결하는 평화도로 구축, 국도 44호선을 살리기 위한 미시령 통행료 폐지 등을 군정의 새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또 도시개발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인제 지역 전체가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천군이 주민 밀착형 산림 휴양시설 조성 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홍천군은 삶의 질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 문화 휴양시설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주민생활 밀착형 산림 휴양시설 조성 사업에 들어갑니다. 공작산 생태숲의 경우 올해 작은 음악회는 물론 사진과 서각, 그림 전시회를 주말마다 개최하고 문화예술 융복합형 생태숲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용소계곡은 숲길을 정비하고 가리산과 금악산 등 홍천 15대 명산과 도시생활 권역 등산로에는 안전로프와 목계단을 정비해 고품격 산행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는 양구지역 산촌 주민의 소득을 돕기 위해 국유림 내 고로쇠나무 수액 채취에 대한 국유 임산물 잉여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